10일에 시작합니다. 자, 대학로 마로니에 나무가 온몸의 열기로 홍염을 뿜어대며 한기에 파르르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기가 급습한 날에 이 객석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따뜻하고 정겨운 공연 한 편 보는 거 어떠십니까? 맛깔난 제철 공연만 소개하는 연극 맛집 막전막후는 연극의 매력을 나누고 전파하는 연극 전문 팟캐스트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누실 패널 선생님들 소개합니다. 자, 국내 최고의 전국구 비평가 이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밀양에서 올라온 이쌤입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닌자 비평 무형문화재 우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쌤입니다. 예, 그리고 남쌤은 이번 주도 안 오셨습니다. 예, 네. 공연이 꽤 길어요. 남쌤이 지금 트랩에 출연 중이신데 이번 달 말 11월 30일까지 공연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안 오셨습니다. 자, 남쌤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막전막후는 월간 웹진 오늘의 서울연극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무료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ttis.kr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막전막후 1부는 제작진 모시고 공연 얘기 나눈 시간입니다. 저희 막전막후 10일의 원픽 공연은 야끼니쿠 드래곤! 이 자리에 용기리 안에 영순씨 고수희 배우 모셨습니다. 자, 이 공연은 지난 10월 도쿄 신국립극장에서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고 11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어제 마쳤습니다. 예. 이 공연은 원래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공연인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었나요? 이게 2008년에 처음 공연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2008년에 처음 어떻게 공연했죠. 이 예술의 전당과 일본의 신국립극장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나요? 네, 좀 더 소개 같은 거 길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재밌네요, 이 시스템이. 2008년에 예술의 전당 20주년, 그리고 일본의 신국립극장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같이 공동 제작하게 된 공연입니다. 아, 그때는 10주년, 20주년 이렇게 기념으로 두 극장이 네네. 만났고, 네. 예, 그 이후로 인기가 좋아가지고 2011년에 한번 그냥 앵콜 공연 한번 했었고, 재공연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일 60주년. 수교 6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특별히 정말 이 두 나라가 같이 어울릴 공연이 뭔가 찾다가 이 공연이 약점된 건가요? 네, 그 사이에 2016년에 신국립극장에서만 공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 4년을 그때는. 하고 이번이 4년째입니다. 그렇군요. 예, 야, 대단합니다. 3년째는 캐스트들이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예. 예, 한국에서는 그 아버지 역할에 하성강 배우님 나오셨고 오. 엄마 역할에 남미정 배우님 나오셔서 네. 그러니까 용길과 영순이 바뀐 채로 3공연이 있었군요. 전부 다 바뀐 전부 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이번 공연은 한일 수교 60주년 의미뿐만 아니라 그 오리지널 공연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오리지널 멤버들이 다 모이지는 다는 못했는데요. 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네. 핵심적인 멤버들은 모여서 할 수 있으면 해보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야, 이 공연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공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종지부 찍을 수 있는 제가 기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연은 2008년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 연극 베스트 3, 한국연극협회 2008년 공연 베스트 7, 아사히 무대예술상 대상, 요미우리 연극대상 대상 및 최우수 작품상, 제43회 기노쿠니아 연극상, 13회 수리아 남북구 희곡상을 수상했습니다. 야, 한일 모든 그 굵직굵직한 연극상을 다 수상했다고 봐도 되겠죠?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아직 멀었어요. 와, 아직 저희는 백상도 못 받았고 동아연극상도 못 받았고 와, 예. 오히려 일본에서는 이 작품으로 연극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은 다 받았어요. 일본에는 다 받았는데. 네, 일본에서 있는 상은 정말 모조리 다 받았는데 예.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작품에도 배우들에게도
상을 주지 않은 동화연극상과 백상예술대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이거 우리 분발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예. 자, 이 공연 간단하게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제가 하면 간단하게, 깁니다. 네, 간단하게. 자, 먼저 주인공은 용길과 영순입니다. 부부고요. 이 사람들이 야끼니쿠 드래곤이라는 곱창집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4남매가 있는데 큰딸이 시즈카, 그다음 리카, 그다음 미카, 그다음에 막내 아들 토키오가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내후 외환이 있는데 밖에서 오는 외환은 뭐냐면 이 집이 철거가 돼요. 불법 무단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철거를 통보받고 철거해야 되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내우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세 딸들의 러브 스토리? 애정행각? 이 애정행각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막내 아들인 토키오가 학교에서 이지매 당합니다. 자이니치라는 이유로 이지매를 당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는 곱창집이 철거되고 이 가족들은 다 이사가고 제 짝을 찾은 이 세 명의 자매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토키오는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줄거리가 요약됐는데, 뭐 또 이 줄거리 속에 꼭 기억해야 될 사건 뭐 있을까요, 선생님들? 아니요, 요약을 이번엔 잘해주셨는데. 아, 잘했죠. 거의 줄거리 없이 그냥 인물 등장. 굉장히 인물만 이야기했는데, 잘했군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네. 거기 개인의 어떤 해석을 집어넣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자, 이 작품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볼까 하는데, 선생님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 제가 먼저 운을 띈다면 저는 이 토키오라는 캐릭터, 이 캐릭터가 가장 이 작품의 매력을 발산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처음에 토키오가 지붕에 올라가는 게 얘가 취미생활 같은 거였죠. 근데 나중에 알고 나면 이 이야기가 토키오라는 서정적 화자가 작품의 시작과 끝을 열고 닫는 캐릭터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토키오가 굉장히 비극적인 인물인데 이 작품을 서정적으로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는 캐릭터더라. 그래서 일종의 놀람을 선사하는 동시에 캐릭터의 아픔에 관객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설정되어 있더라. 예,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배우들이 어쨌든 자이니치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국적과 언어가 다른 배우들의 어떻게 합이 이렇게 좋은지, 그리고 이 비극적인,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아주 적절하게 웃음을 배치해서 그 비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아까 뭐 토키오도 이야기하셨지만은 그냥 어둡지만 않고 되게 유쾌하게 보다가 진짜 눈물이 주르륵 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멜로드라마적 감성, 이런 것들이 관객을 참 잘 설득한 공연이었다.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이 두 나라의 최고 배우들이 모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사건인 것 같아요. 두 나라 배우들이 같이 공연하는 기회가 거의 없을 거의 텐데. 없죠. 아니, 그런데 제가 조금 놀라웠던 게, 저는 맨 처음에 이제 팜플렛 같은 거를 안 보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잘 아는 배우들은 우리나라 배우인지 다 알지만 거기 일부 배우들은 한국 배우인지 일본 배우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워낙 이제 자이니치니까 뭐 원어민처럼 일본어를 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한국말도 약간 어설퍼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이들이 갖고 있는 리얼리티가 관객한테 참 이 작품에 몰입하는 어떤 힘이 됐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모처럼만에, 그러니까 이게 리얼이지, 좀 이런 감각으로 좀 봤다고나 할까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에 처음 초연 보고 중간에 한번 11년에 공연할 때도 한 번 더 보고, 사실은 두 번이나 봤기 때문에 뭐 세 번째는 건너뛸까 했는데 이번에 또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다 보게 됐는데, 2008년에 봤을 때 그때 공연이 너무 좋았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한 20, 30년 공연 이렇게 쭉 봤을 때 왜 베스트 뭐 10 뽑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작품일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 2008년 그때 공연하기 전에 그 기억을 회상해 보면은 한 2002년인가 그때 한일 연극 교류 협의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한동안 이렇게 한일 연극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협업해서 작품도 많이 하고 몇 번 좀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뭐 서울노트 도쿄노트를 서울노트도 공연하고 그다음에 뭐 바다와 양산도 공연되고 뭐 약간 몇 개 뭐 빨간 도깨비 이것도 되게 저 인상적으로 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느낌은 그냥 일본 연극 작품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 작품이 공연됐을 때는 그냥 우리 공연 같은 느낌으로 봤던 거죠. 이게 이제 협업이긴 하지만 이게 그냥 일본이랑 우리랑 그냥 협업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우리의 삶을 담은 그런 자이니치의 생애 이런 연극에서 저한테 되게 특별하게 다가왔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이니치란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작품 보면서 진짜 되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알게 되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리뷰 쓰게 되면서 좀 자료조사도 막 해보니까 내가 정말 이쪽을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자이니치가 정말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무국적에다가 그 거의 난민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가지고 저는 이 작품이 그냥 단순히 막 한일 교류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진짜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을 한일 연극 교류를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는 현실을 이렇게 좀 보여주었던 연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연 때도 연기가 다 좋았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 토요일극장에서 정말 막 눈물 흘리면서 박수 치면서 봤던 그 기억이 나고 뭐 토끼오도 그때 초연 재연 때도 같은 배우였지 않나요? 재연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 토끼오도 너무 마음 아프게 봤고 근데 저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토끼오가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약간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이번 포인트는 약간 배역이 약간 달라지면서 또 약간 또 정서도 바뀌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하면 오늘 재밌겠다 이러면서 왔어요. 또 한 바퀴 더 돌면 저는 그 인물들이 다 너무 개성적이에요. 캐릭터들이 아주 개성적인 원작의 그 등장인물들이 너무 개성이 선명하고 분명해가지고 조금만 공연을 봐도 그 인물들의 성격을 다 알 수 있고 또 그 인물들이 그냥 소외되거나, 이렇게, 약간 좀 부차적인 인물, 주동적인 인물,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주인공 선상에 서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까, 그 집안 분위기를 그냥 물씬 느낄 수가 있었고, 또, 공연의 리듬이 굉장히 빠르면서 느리면서 리듬을 마음대로 주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왁자지근하게 곱창을 구우면서 막 이렇게 진짜 화롯불에 연기를 피워가면서 그 공연을 시작하는 그 점도 그 현실 속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그 점이었고 중간중간에 뭐 노래라든가 악기 연주 이런 것들 통해서 흥을 막 이렇게 북돋으니까 너무 신나고 부산스럽고 또 동시에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무겁고 힘든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부산스러운 분위기와 엮어내니까 정말 절묘한 희비극이 탄생하더라. 예, 그런 걸 느꼈어요. 예. 그리고 저는 공연 보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자이니치가 느끼는 그런 나는 경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좀 약간 제 나름대로의 어떤 뇌피셜이 생겼는데 솔직히 한국인이라면 참 이해하기 힘든 어떤 상황들도 벌어지잖아요. 뭐 자매가 한 남자를 어쨌든 갖고 어쨌든 이런 그리고 또 그게 용인되면서 결혼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솔직히 세 딸이 일본, 북한, 한국 이런 식으로 뿔뿔이 흩어지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들이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만날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북으로 간 사람은 못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을 이들은 제대로 느끼기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이질적인 일본 문화와 속에 뭔가 적응해야 되고 또 이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 내부에서도 서로 사랑하지만은 결국 경계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비일상적인 모습이 이래갖고
정희신 선생님이 이런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작가나 순전히 일본 작가라면 아마 이런 작품 못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이 느끼는 어떤 그 경계인으로서의 인식. 개인적으로 오셨잖아요, 고수희 배우님. 예. 초연할 때랑 또 재연을 거쳐서 지금 거의 몇 년 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14년 4년 만. 하는데 또 감회가 다를 것 같아요. 초연했을 때랑 재연했을 때랑 또 이번에 하면서 뭐 그냥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이 있었고 또 제 경험치도 또 그만큼 있었고 쌓여서. 그런 것들은 있었고요. 사실은 대본이 17년 전과 지금에 전혀 수정되지 않았거든요. 이 내용들을 지금의 젊은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국의 관객들은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막상 공연을 해보고 이제 어제 막을 내릴 때 느꼈던 것은 저희는 처음에 초연 때 이 작품을 만들면서는 그 제일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정희신 작가가 말하고 싶은 제일 한국인의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의 목표였는데 지금은 뭐 한류도 있고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일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젊은 층의 분들은 이게 1970년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50년 이상 흐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젊은 관객분들, 한국의 젊은 관객분들은 이것을 어떤 제일 한국인의 삶이라기보다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나 난민들의 이야기나 혹은 그치. 자기의 가족 안에 있는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의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공감하시면서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많은 젊은 층의 관객들이 봐줬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정희신 선생님과 저희들의 마음이었는데 일본의 관객들은 좀 연령층이 높으세요. 낮 공연이 많고 낮 공연 예. 1시 공연이에요. 월 1시에 1시만 해요. 저녁 때는 없고. 2회 공연이 있는 날은 1시, 6시 이렇게 공연을 해요. 어.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이 와서 공연을 볼 보실 수가 없네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공연할 때는 한 60대, 70대, 80대 예. 이런 분들이 와서 공연을 보세요. 그래서 아까 시작 전에 여쭤보셨는데 저한테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요? 한국과 일본이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요? 관객들의 예.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감을 많이 하시고 훨씬 더 뜨겁게 반응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표출력은 사실은 우리나라 관객들이 훨씬 더 좋은데 예. 일본 분들은 좀 깊게 받아들이시고 깊게 예. 마음 아파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관객들은 막 환호를 한다면 그렇죠. 저기는 막 네, 약간 이렇게 맞아요, 안으로 맞아요. 이렇게 사실 하는군요.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본의 이야기잖아요. 네네. 한국인이 그리고, 많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그 자이니치라는 말은 사실 좋은 그치, 표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냥 제일 한국인이라고 부르시거나 조선인. 아니면 제일 동포라고 불러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네, 제일 동포. 동포분들한테 네. 들었어요. 예, 제일 동포로 이제 바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제일 동포. 보고 나서 이제 그 공연장에서 이제 백선 선생님 만났는데 그래서 보고 나와서도 제가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초연 재연 때랑 이번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네. 공연 분위기가 예를 들면 초연이랑 재연할 때가 제가 원래 야쿠니크 드래곤에 대해서 갖고 있던 느낌은 상당히 이렇게 좀 중간중간 웃음이 있긴 있지만 페이소스가 있지만 그 일단 토키오 자체가 일단 되게 마음 아픈 그 첫 그 대사도 제 기억에는 되게 눌러서 하는 대사였거든요. 옥상에서. 꾹꾹 감정을 눌러가면서 했던 그 기억이 있고 또 그 친구의 어떤 서사가 되게 비극적으로 끝났고 근데 요번 공연에서는 전체적인 공연의 분위기가 되게 밝은 거예요.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좀 밝았고 근데 이거 단순히 그냥 관계의 느낌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토키오도 되게 뭔가 분위기가 다른 첫 대사가 되게 발랄하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그러니까 2008년 불과 뭐 한 20년 좀 안 된 시기지만 그 제가 듣기로도 지금 그 제일 동포
제일 한국이 네 어떤 그 지금 3세대, 4세대의 분위기가 또 그 윗세대랑은 되게 달라졌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들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오사카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70년대에 살던 분들이 쓰시던 오사카 사투리하고 지금 현재 그 토키오 나이의 사람들이 쓰는 오사카 사투리하고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쓰는 단어 자체도 좀 많이 바뀌고. 이제 저희는 외국인이니까 잘 못 느꼈는데 연습 과정에서 왜 요즘에 오사카 사투리 그렇게 써? 이렇게 오사카 분들이 또 그렇게 막 얘기하시고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그 초연 때 했던 배우하고 요번에 했던 그 토키오하고는 요번에 토키오는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을 봐서 정신 선생님이 그 지금 원픽을 하셨다고. 오사카 출신인 거예요. 네네, 실제로 그 오사카에 토백이를 뽑았군요. 네. 그런데 오디션 보고 한 3번째인가 4번째 봤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더 안 봐도 될 것 같다고 저 친구를 하겠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정 선생님이 그 친구 연기하는 거 보고 막 눈물 흘리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많이 자기 자신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그쵸. 아니라 이 친구가 그려내는 토키오는 또 훨씬 더 가슴 아프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좀 밝음이 밝게 있기 때문에 시작하죠. 이 친구가 설마 자살이라는 걸 택할까? 막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훨씬 더 충격이 배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사실 첫 번째 토끼오는 어제 자살하겠다는 느낌을 제가 갖고 갔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약간 자폐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애가 단지 되게- 학교의 이지매 때문에 그러지 않는 약간 심리적인 상처 같은 게 많아 보였는데 요번은 좀 쾌활하고 밝고 뭐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연령대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초연대 토키오 하던 친구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정말요? 네. 근데 아. 제가 워낙에 어린 나이에 엄마 역할을 한 글쎄 거예요. 말이야. 맞아요. 그 32살에 엄마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때 그 친구 저하고 1살 차이 났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토키오는 32이고 제가 이제 50이 됐으니까 실제로 엄마한테 하듯이 어리광도 부리고 약간 그런 엄마하고 아들의 느낌, 아빠하고 아들의 느낌이 훨씬 더 잘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제 듭니다. 기억에는 그 18년 볼 때와 지금 볼 때 영수는 거의 비슷한 영순이거든요. 그래요? 와, 그 정말 며칠 전에 무대에서 본 그분 맞나? 저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말씀을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는 막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맞아요. 진짜 우리 엄마 느낌이 나는 아니 그런데 용기리와 살려면은 영순이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속 터졌겠죠. 네. 아니 남편이 말이 없으면 와이프가 속 터져. 아니 저는 그 2008년 초연에 볼 적에는 그냥 내가 내 감정을 못 이겨갖고 그냥 막 울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내가 참 나이가 들어갔고 되게 현실적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요. 아니 이해라기보다는 솔직히 나는 영순이는 나래도 저렇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길이는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그런 어떤 무력감이나 현실의 벽 때문에 어떻게든 견디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고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막연한 그 희망을 쫓는 그 모습으로 이 작품 끝장면이 그래도 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줬는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저렇게 나가면은 이제 이제 소위 말하면 토키오는 이 집을 떠나지 못할 거예요. 지방령 같이. 네. 그리고 나머지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두 노인은 아마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난 이게 더 먼저 생각이 나서 난 개인적으로 마지막 장면에 토키오가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그 손을 흔들잖아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초연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 내 기분에.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초연을 보신 관객들하고 이번에 이제 4연째 보시는 관객들이 그 관객 본인의 시간 17년의 시간이 흐른 거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공연을 네, 보면서. 성장을 했네요. 네, 본인의 관객도 17년을 선정하고. 쭉 생각하시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땠냐면은 사실 초연을 봤을 때는 이제 맨 마지막에 사실은 뿔뿔이 흩어지고 토키오는 그렇게 되고 두 부부만 사실 좀 약간 코믹하지만 리어카에 태워가지고 힘겹게 이제 달려서 가잖아요. 계단을 근데 오르는.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약간 그 일본인 연출가의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막 벚꽃이 막 뿌려지고. 날아가고 음악이 좀 막 세지고 하니까 그때는 저도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랬는데 약간 이제 그때 느낌은 어땠냐면은 아니 지금 쟤는 북으로 가고 말이야. 이제 다시 못 만날 건데 형제들이 지금 저렇게 막 벚꽃 날리고 막 이게 너무 결론이 너무 이렇게 마지막 연출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는 또 그 대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왠지 좋은 날이 될 거야. 막 이런 식의 대사를 하는데 약간 그냥 결론을 위한 대사 같은 느낌이 막 들었던 거예요. 초연, 내가 어렸죠. 내가 아이가 어렸으니까 약간의 다 너무 감동적으로 봤는데, 되게 핑크빛이 아닐 것 같은데, 막 연출적으로 막 벚꽃을 뿌리고 음악이 하고 막 대사를 그렇게 하니까, 좀 결론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많았거든요. 사실 초연이나 재연까지 볼 때는. 근데 이번에 제가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삶은 원래 저렇게 신선한 건데, 내가 그때 왜 그걸 저렇게, 원래, 저렇게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붙들고 가는 거, 저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지막에 그런 결말이, 저 이번에는 되게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사실은 초연 재연 볼 때는 젊은 그런 객기 같은 거에 약간 반항이랑 지금 결말이 이럴 거야 막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래 뭐 더 나빠질 것도 없을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 결론이 저는 요번에는 좀 마음 편하게 좀 이렇게 싹 오더라고요. 정희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건 희망이에요. 저희 연습 과정에서도 희망이라는 말을 꼭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말을 꼭 강조해 달라고. 본인이 이제 70이 거의 가까이 되셨는데 그런 희망을 품고 여태까지 버티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희신 선생님이 사실은 토키오가 굉장히 정희신 선생님을 많이 투영한 인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을 가지고 살 거다. 나는 희망적으로 이겨낼 거다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계속 그 희망, 사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슬픔대로 두지 않으시고 계속 웃음으로 희화하면서 관객들이 좀 털어낼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슬프지만은 말아라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저희한테 주셨어요. 아니 근데 그런 연출적 마인드는 분명히 드러났어요. 아무 상황이 있어도 이 옆에서는 고기 꾸면서 노래 부르고 네네. 같이 웃고 떠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삶의 어떤 파고가 있어도 그래도 살아가는 모습들은 분명히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선생님이랑 완전히 반대였을까요? 난 초연 때는 진짜 그래 뭐 저렇게 나아가면은 뭔가 길이 있을 거야 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길이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야, 이건 같이 늙으셨는데 왜 그러니까 정반대 해석을 하시죠? 내가 환경이 달랐던 거 아니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가 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나이가 조금 많더라도 아니 8년의 시간이 흐른 거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용기린의 부부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정희신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어떤 희망이 있기에는 이들도 너무 늙었고 그리고 이들의 선택의 여지도 옛날에는 그래도 딸들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부비면서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솔직히 이영석 배우가 맨 처음에 그 계단에서 떡 걸리잖아요. 이제 그 부인이 탁 타고 그러니 딱 걸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웃으면서 뒤로 뺐다가 휙 가니까 이제 객석에서는 막 박수가 나왔고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저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게 이제 분명 더군다나 막 벚꽃이 막 날리고 진짜 미학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그 무대 너머가 보이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쌤의 말씀 50%, 우쌤의 말씀 50%를 합쳐가지고. 뭐야. 박쥐 스타일이야. 정반합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결론에 내게 되냐면, 이게 어떤 그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제기다. 이게 어떤 문제제기냐. 사실 그 가족이 해체되고 정말 힘겹게 용길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족이 해체되고 그다음에 재산 손괴가 있잖아요. 그 집을 그야말로 뺏긴 꼴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삶의 그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건 좀 막연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맞지만 막연할 수가 있는데 이 작가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고 있다. 사실 북, 남, 북, 일 이렇게 세 국가로 쪼개져 흩어지잖아요. 이들이 못 만난다? 그거는 그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안 못 되는 만나겠다지만 그 당시에는 만날 수 있고 만나야 하고 그래서 이 동북아 평화 시대가 도래하면 이들이 만날 수 있다. 이들이 헤어진 것도 이들이 이렇게 일본에 온 것도 동북아의 굉장히 부대간 역사. 이 역사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견디고 있는데 이들이 다시 뭉치려면 이게 단지 개인의 힘이라든가 하나의 공동체만 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동북아의 나라들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대한 어떤 동북아 평화의 구상을 과제로 내세운 게 아닐까. 그래서 이건 결론이 아니다. 이건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제기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니, 근데 평론가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니까 좀 시선이 많이 다르네요. 우리는요, 그냥 똑같은 평가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봐요. 아니, 이게 저는 약간 느낌이 다른 거에 그 용기리 역할이 좀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전에 신철진 배우님이 할 때랑 그 이영석 배우님이 할 때랑 그 아버지 상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철진 배우가 할 때는 정말 이렇게 막 완고한 느낌도 좀 들고 누가 뭐래도 이렇게 자기 고집이 분명하고 말이 없는 게 그 느낌만큼 그다음에 그 하타라시 대사할 때도 제 기억에는 꽉꽉 눌러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따라시 막 이런 식으로 했던 느낌이 있는데 이영석 배우님은 대사를 할 때 약간 공기 반 이렇게 섞어서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면 정말 삶이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하타라시 할 때도 어떤 느낌이 들면 신철지 배우가 할 때는 정말 왜 힘들지만 열심히 살았어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이영석 배우가 할 때는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느낌이 저는 강하면서 이렇게 막 봤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이제 부인이랑 이렇게 한 장면에서도 이렇게 센 좀 가부장적인 아버지라기보다는 그 말은 없는데 약간 그 와이프가 이렇게 할 때는 약간 좀 말을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여지가 있는 아버지상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봤을 때 그 용기린의 분위기는 또 예전 신철진 배우 할 때 약간 느낌이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그 리어카 끌고 나갈 때 조금 더 유머러스했던 것 같아요. 한 스푼 정도 더. 그러니까 신철진 배우가 할 때는 좀 비장한 느낌이 더 강했다면은 이번에는 하약한 분이 와이프 끌고 하고 갈 때 조금 더 유머가 느껴지니까 그 벚꽃이 뿌리고 그 희망의 분위기가 저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두 분의 연기 스타일도 다르고 또 어떤 그 당시에 이렇게 30대이셨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지금은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좀 약간 아버지 이 용기력에는 좀 맹목적인 거, 그 다음에 절망 같은 것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아우러져 있는데, 극상에 좀 기능 역할 같은 것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누가 해도 별로 색깔이 잘 안 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용길이를? 네, 용길이가 아니요, 용길이의 항상 곱창집인데. 무대 밖에 구석에 있고 중요한 순간에는 부재하고 그 정은시 작가 작품을 보면 대부분 아버지가 폭력적이거나 무능하거나 아버지 없거나 이런 작품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없어야 등장하는 아버지, 없어야 존재감이 느껴지는 아버지.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의 부재 자체가 아버지의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좋은 연기지만 좀 이렇게 그게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게 차라리 이 아버지의 역할로서는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부재한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아버지가 있는데 왜 부재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그 수도가에서 극적인 막 순간에 곱창 부재하는 보고 하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개입을 안 하고 근데 개입을 한번 해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보내잖아. 따기를 때린다거나 도쿄에 관해서 이렇게 억지스러운 고집을 피우는 거, 그 장면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의미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근데 거예요. 그 부정적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아버지의 그 대사가 너무 뼈 아프거든요. 여기 우리는 일본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일본 학교가 최고야. 이 대사가 사실은 되게 뭐라고 그러지? 저는 사실은 2008년에 그 대사 들 때 약간 한 방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공연 보면서 얘 학교 보내지 말지. 왜 저렇게 애가 이 집에 당하는데 그냥 조선인 학교 보내지. 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그 말 없던 자기네 형편에 맞지 않는 그 사립학교를 되게 보낼 때 그 본심으로 그러니까 막내 아들인 거잖아. 어쨌든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귀한 아들을 어떻게든지 일본 주류 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편입시키려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거기서 딱 그렇게 한마디 대사로 드러나서 저는 그때 되게 약간 더 마음 아프고 토끼오가 진퇴양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예, 저는 그 용길이 아버지가 물론 여기서 이제 팔이 하나 없고, 네, 이렇게 지용에 가서 팔을 하나 잃고. 하지만 저는 이 공연에서만큼은 아버지가 부재하는 아버지거나 빈 공간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곱창집이 용길이네 거고, 용길이네 곱창집이고.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 뭐 있어 없으나가 아니라 이 용길이가 표상하는 것이 그 역사적으로 강요된 체념의 상태. 그 다음에 그 어떤 고착화된 어떤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집의 운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꼴이 되지 않나. 라고 백승원 선생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웃으로서 이런 집이 있으면 이 아버지를 어떻게 격리시키고 싶은 마음. 아니, 근데 이제 극상에서는 분명히 중요하죠. 근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어디에 말리고 싶다. 이 사람은 말 못하게 발언권을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그 용길이 캐릭터가 체념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의지적으로 갖고 가잖아. 물론 그 방향이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극 중에서는 용길이는 되게 의지를 가지고 자기 가족과 그것들을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정상 가족이라고 부르면 좀 이상하겠지만 이런 고난을 겪지 않는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위치와 너무나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고 도쿄의 어떻게 보면 불행에 가장 큰 어떻게 좀 원죄를 지은 사람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아버지 역할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고착됐다는 게 정인신 선생의 작품 속에서 왜 아버지가 부재하느냐, 아버지가 무력하느냐를 보면 그게 딱 국가가 부재하는 순간 늘 표상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무능했고,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전쟁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를 당하면서 차별을 당할 때도
국가는 침묵했었고 심지어는 거기에도 박정희 이야기 나오는데 박정희가 딱 60년 전에 65년에 그 한일 협정을 맺을 때도 제일동포의 어떤 지위를 좀 더 강화시키는 협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걸 하지 한마디도 안 않았다. 하고 오직 돈만 받아 챙겼잖아요. 이제 테츠오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지점을 보면 아버지는 무능했고 그것이 용길로 이렇게 표상화된 거죠. 용길이는 그 역할을 지금 이 극 중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전쟁이라는 이건 국가평령이잖아요. 거기에 그 상흔을 아주 전시적으로 보여주듯이 하고 등장을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가족도 전쟁을 통해서 다 잃고 그리고 이제 영순이하고 여기서 만났지만은 여기에 어떤 주류에 편입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아들을 그 학교를 보내는 그런 캐릭터야. 그렇지만은 이 사람도 그것이 정말로 가능할 거라는 확신이 없어 보여. 어쨌든 요번 용길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다 느껴져요. 어떻게든. 부성애는 느껴지지만. 아니, 부성애는 당연히 느껴지지. 그리고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미 국가가 이러한 그 개개인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쳤는가도 이미 전시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라 부재하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정시 선생님의 의도인지 아니면은 이영석 배우가 그런 컨셉으로 연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러한 욕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되게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완고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연 때 아버지는 그래도 뭔가 강단이 보여갖고 뭔가 이렇게 넘어갈 적에 그래도 어떻게든 밥은 먹고 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이번에는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으니까 좀 약하게 느껴지신 거군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되게 이렇게 지쳐 보였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삶이 고단한 나이대가 있는 것 같아요. 신철진 선생님이 그때 공연하실 때 50대 초반대였어요. 그러니까 힘이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 이게 있잖아요. 지금 이영석 배우님은 60대 중반이시거든요. 이게 그만큼의 또 갭이 있는 거, 십몇 년의 갭이 그 역할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아니, 그리고 어쨌든 배우가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그 나이대의 인물로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길에는 60을 넘은 늦둥이를 본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계속 반복하는데 나이도 있는 데다가 저렇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냥 견디는 것이 어떤 삶의 철학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꿈꾸는 욕망의 어떤 대리를 할 수 있는 아들까지 잃은 이 용길이라는 사람이 그나마 자기를 버티게 했던 가족과 이 공간을 잃은 그 뒤의 삶을 저는 그냥 끝나고 나면서 계속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마음 아파하셨어요.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갖고, 토키오가 선생님은 뭐 되게 좀 밝게 느껴졌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친구가 맨 처음에는 좀 뭐 밝은 듯인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아주 이렇게 에너지를 뿜으면서 또박또박 이렇게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대사 속에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슬픔의 표정과 어울려져 갖고, 진짜 막 이렇게 눈물이 막 고였어. 그러면서 나는 그거 있잖아요. 너무 싫습니다. 맨 처음에 그랬다가 나중에 그래도 좋습니다. 뭐 이런 자기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저게 진짜 진심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삶이 너무 슬퍼 보였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난 왜 이렇게 선생님이 요번에 보실 때 더 리얼리즘적인 관점에서 보신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근데 아까 이제 용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초연이나 재연 때는 그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전 또 젊은 여성 관객이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거부감이 있었으면은
이번에 이영석 배우는 그런 그렇게 가부장적인 모습이 아니어서 저는 그게 좀 약간 저는 더 보기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백쌤 말에 약간 지나간 말에 이제 토를 달면은 아까 그 아버지가 이제 국가의 부재를 나타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살짝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거는 전제를 대한민국을 그 부재하는 아버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용길이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거는 네, 맞는데. 분명하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국가가 부재한다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대한민국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치. 거기에는 북조선도 있고, 일본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꼭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그거 협상을 할 때 안 하고 약간 이런 이 남한이라고 하는 말도 좀 되게 어색한데 이 대한민국 쪽의 국가만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다가는 국가를 어느 한 국가를 이렇게 확정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일 협정은 남한과 일본 사이의 협정이었으니까 그때 북한은 끼어들 여지가 없고 오히려 북한이 끼어든 거는 그 극상에서 끼어든 거는 북송선 의 문제 그때 북송선 그때 이제 아마 그에 대한 나쁜 이미지 북한 갔다가 정말 뼈도 못 추린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태초가 북한 간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기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북한이 어떻게 제일동포 그러니까 돈 많은 제일동포들을 악용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였고 한일협정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우리나라가 그 경부선 까는데 돈을 받아들인 거니까 그거는 예. 근데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사실 차원은 이게 이제 제일한국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공연에 제일한국인 분들이 몇 분 나오세요. 첫째 딸인 그 지순이라는 배우도 시시카. 제일동포 3세고 그다음에 아코디언 치시는 분도 제일동포 3세고 예. 그다음에 장구 치시는 분도 제일동포 3세세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이 세 분은 전부 다 우리 학교 조선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남한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조총연계 학교를 다니셨군요. 이분들이 사용하는 한국말도 북한말 북한어조처럼 쓰시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장구 치시는 그 분의 아버지는 정말 제가 극 중에서 말하는 이 빨갱이 학교 이렇게 말하는 정말 빨갱이 아버지였다고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떠날 때 아코디언 치고 장구 치면서 나오면서 시간 됐으니까 다들 빨리 가자고 할 때 나오는 그 북한 음악이 있어요. 장백산 줄기줄기 이런 북한 음악이 있는데 이 노래를 그 제일동포 배우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머. 이 노래가 최재철 배우랑 박승철 배우. 네, 이 노래가 뭐지? 그래.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북한에 무조건 그 교육을 시킨대요. 학교에 들어가면. 그래서 정말 지치도록 부르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노래를.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이번에 정희진 선생님이 초이스해서 전 공연에는 없던 부분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흔들리고 혼란이 와서 한 1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내가 조선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한국인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일본인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다고. 그래서 1년 동안 자기 히키코모리가 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로. 네. 그런 이 정체성의 혼란이 막 오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조선적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나 북한 국적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한국 쪽으로 옮기게 되고, 근데 한국 쪽으로 옮긴 이제 이 모든 분들은 다 한국 쪽으로 옮기기는 하셨는데, 그 지순이라는 첫째 딸 시즈카 역할을 했던 그분은 아버님이 국적을 선택할 때 너는 한국적을 가져라. 왜냐하면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더 많은 걸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대요. 또 자유로운. 아버지는 지금도 북한 국적을 갖고 아. 그래서 한국으로 나오실 수가 없대요. 한 집안에서도 이렇게 네, 다른 네. 국적을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가 어떠냐 저떠냐 다 그런 얘기들을 다 듣다가도 실제 그 제일동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뭐 글에서 본 거, 화면으로 본 거 이 이상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공연을 17년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궁금해서 자꾸 저도 찾아보게 되고 만나보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극단에서 제일동포의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만든 해녀연심이 이번에 그 창작산실. 창작산실에 네. 돼서 공연이 되어지거든요. 그 얘기에도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이 대충 할 수 있는 제일교포의 얘기는 하지 말자.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좀 더 예. 공부해서 정말 정확하게 그들의 이야기들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어제 마지막 공연에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커튼콜 하고. 이 친구들, 제일 한국인들이 부모의 고향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된 그 가슴 벅참을 꼭 관객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마지막 커튼콜에 앞으로 모셔서 같이 인사 나누고 예. 그랬더니 다들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같이 안 해본 사람은 사실 모르지. 잘 모르죠. 이분들이 왜 오시는지, 뭘 고민하셨는지. 근데 작업하는 내내 너무 괴롭다고 하셨어요. 예. 본인의 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고 본인이 겪었던 봐왔던 거 잊고 싶었던 것들을 계속 드러내야 되니까 이 배우로 서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또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희신 선생님은 이 작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예. 굉장히 솔직하게 작품이 쓰여져 있잖아요. 본인도 연습하시면서 막 우시고. 예.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멸시를 맞아요. 받으면서 고생을 맞아요. 해 왔는지 네. 이게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그냥 맞아요. 그 그대로 조그만, 적나라하게 다 바뀌었으니까. 드러내셨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쌤이 그 엔딩이 너무 낭만적이다. 이 삶이 그렇지 현실이 그렇지 않는데라는 게 사실 그 말씀이 맞는 게 아직 이 문제는 일본 내 제일 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예. 않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제가 듣기로는 그 제일 동포들을 영주권 영주권자로 네, 특별 뭐 영주권. 취급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해서 아직도 일본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네. 제일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어서 예. 어디로 이게 만약에 다 정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아직도 갖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관광객으로 갔을 때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도 여전히 나이 드신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국인들 싫어하세요. 네. 차별하세요. 한국인. 네. 일본인.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네. 얕잡아보는 그런 네. 경향이죠. 무시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혐한 네. 정서. 예. 그러니까 제가 어딘가에서도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한류고 아무리 K-뷰티고 아직도 근데 이제 굉장히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곱지 않으세요? 한국인들을 보는 시선이. 그렇죠. 네. 식민지민이.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연습하는 내내 나 약간 외국인 노동자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 때도 있었어요, 실은. 그러니까 이게 옛날 몇십 년 전에 고생한 사람들 이야기, 과거를 미화하고 낭만화하는 그 맞아요.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강도는 달라지었을지언정 여전히 우리 제일 동포들이 겪거나 겪을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테치오 역할이 되게 마음이 아프고 네. 다가오거든요. 그래도 재밌는 거는 이 테치오 역할 맡은 배우는 똑같더라고요. 네, 똑같아요. 예, 치바 테츠야 초연이랑 이번에 또 너무 반가워. 이게 같은 역할을 이게 보다 보니 박수영 배우도 맞아 저 배우도 초연 때 있었대. 그러니까 맞아요. 연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저 초연 때 배우다라는 게 확 감각적으로 오는 떠올라. 거예요. 근데 이 테치오 배우가 이제 그 테치오 역할이 막 우리도 맨날 빤친코만 해야 되냐. 대학 나왔는데도 직장도 못 찾고. 우주 하고 싶다 얘기할 때, 그 다음에 걔가 한국말 하나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걔가 내가 나름대로 엘리트였을 것 같아.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을 것 같은 그 태치오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지만 토키오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그 토키오를 끝까지 학교에 남기고 싶었던 용길이 아버지의 그 바램, 이런 것들이 되게 그 겹치는 그 부분이 제일 신선한 마음을 좀 시리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이제 막내딸 미카 같은 경우는 되게 발랄하고 약간 이제 흥 담당하잖아요. 이게 또 보다 보니까 저 배우 아니었는데 초연대 모여 찾아보니까 우리의 또 그 주인형 배우가 되게 귀엽게 했었던 옛날 생각도 막 나면서 이제 그 딸들보다 약간 이제 물론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딸들이 그 남편에 따라서 자기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도 저는 초연 때 되게 불만이 있었지만 극작 자체에서 있었지만 그거 상관없이 그 일본 사회에서 실패가 정해진 그 남자들의 그 삶이 더 좀 마음이 좀 시리게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그 치바 테츠야라는 배우도 초연할 당시에 40대 후반인가? 아니, 지금 50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봤더니, 신랑은 아니네. 네? 새 신랑 느낌이라고. 아니, 근데 많이 사라졌고. 머리가 많이 없어졌던데. 이번 공연에 이제 3층 객석이 생겼잖아요. CJ 토벌에. 3층 객석에서 보신 분들은 아버지랑 치바 테츠야랑 구분이 잘 안 간다. 조금 더 하얗면 아버지고 덜 하얗면 네, 약간 그런 얘기들 하셨는데 실제로 이영석 배우님하고 치바 테츠야하고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아이고, 되게 동안이신 아이고야. 거예요. 그래도.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는 않으신데요. 그 대단하시죠. 그 60이 넘으신 나이에 그런 액션을 계속 그러니까요. 움직임이 큰데. 처음부터 끝까지 에너지 만땅이었어요, 그분은. 네. 머리도 굉장히 지르고. 유명하신 배우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이번에 나 아빠 역할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정희 선생님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이번에 그 태츠오 역할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인터뷰하는 내내도 나이가 너무 들어서 힘들다. 나이가 너무 들어서 힘들다는데 실제로 막 침 맞으시고 이러면서 공연하세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날렵하게 몸을 쓰시고 무대에서 날아다니시는데. 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성대도 늙는다는데 성대는 안 늙었나 봐요. 막 이랬더니 목소리가 그대로세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근데 좋아요. 어느 날 커튼콜에 두 분이서 두 번째 커튼콜 나오는데 손을 잡고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절대 그러지 말아달라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야. 근데 그분은 초연 때부터 계속 이제 같이 해오면서 이번에 좀 많이 느꼈어요. 연극게임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도 이 초연 당시에는 제1한국인의 삶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정보도 관심도 없었겠지. 없었고 네. 그냥 주어진 대사만 했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움직여주고 뭐 약간 이런 거였는데 요번에 이제 많은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같이 깊게 생각하시고 제1한국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 17년의 세월 동안 많이 시각이 좀 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극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그 일본에서의 반응.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일본인 관객들은 가해의 역사잖아요. 네. 자신들의 치부, 부끄러운 점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리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공연을 어떻게 봤을까?
예. 그러게요.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저도 사실은 일반 관객분들을 만날 예.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이 야끼니쿠 드래곤이라는 이 작품 자체가 신국립극장에서 내셔널에서 제일동포를 무대와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쵸. 인정 그래서 더 그때 당시에는 정희신 선생님이 날이 섰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 인정받고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셨고 저희 모두도 제일한국인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똘똘 뭉쳐 그 차돌처럼 네. 연습했던 거 그 기억이 좀 있어요. 야. 근데 제일동포 연출가 자기 연출 3부작을 신국립극장에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야, 대단한 약간 일이에요. 국가대표 맞아요. 경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었겠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무대 서면은 막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겠어요. 아 우리가 뭔가 우리를 위한 어떤 초연 발언을 하고 당시에는 있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인을 알리고 그리고 또 저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니네가 우리를 식민지했던 그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막 우리가 막 상을 받고 막 참 봐라 니네들 막 약간 이런 마음이 어린 시절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마음들이 좀 이렇게 사그라들고 좀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건 사실인데 일본 관객분들이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관객분들 보면서 내가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또 하나 일본 관객에 관해 여쭙고 싶은 거는 제가 본 그 몇 편 안 되는 일본 공연들을 보면 조용하고 네네네. 이렇게 좀 잠잠한 공연들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저는 약간 굉장히 히라타 오리자 같은 작품들이 이제 한국에 주로, 많이 네, 오니까요. 주로 왔죠. 네. 예, 예. 그런 조용한 연극들이 많이 와서 그런 거라고 저는 좀 그렇-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러면 극단을 선입견을 만들어서 가지고 작업을 있는 거네요. 하는 이유는 일본에 무수히 많은 작가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좋은 연극들이 있는데 이렇게 메이저화되지 않은 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품들을 좀 가져와서 우리나라 관객들이랑 같이 예. 만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저는 사실은 극단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 올해도 왔었잖아요. 뭐 히라타 오리자 씨의 작품이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예, 예. 늘 우리가 생각하면 그쪽- 일본 연극은 네, 이렇지 맞아요. 하는 맞아요. 이상한 네네.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데 아주 맞아요. 일조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처럼 그런 연극 많죠. 그럼요. 그럼요. 야당 법석 막 그럼요, 법석, 그럼요. 아니, 아니, 지난달 일본에서 뭐 최후의 돈키호테인가 뭐 그런 공연 봤는데 그 연출도 뭐 되게 유명한 연출이라 하더라고요. 시끌시끌하고 관객들도 막 보고. 그 저는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용조용한 연기하는 배우들이 그 한국식 공연하느라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기의 스타일하고 일본 배우들이 하는 연기 스타일이 예.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 그러니까 정희신 선생님은 제일동포지만 일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예. 뼛속까지 일본인 마인드예요. 예. 네. 그리고 스타일도 일본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연극을 만드는 패턴 자체도 굉장히 일본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관객들한테 크게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이 한국인의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일본 공연들을 이렇게 봐도 저희 나라 관객분들은 한국 관객분들은 이렇게 좀 조용조용 그래 일본 연극 약간 심심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예.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일본 가서 보면 난리도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더 다양한 일본의 작품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그래요. 네, 그건 그런 정말 것들을 좀 맞습니다. 소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좀 공연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둘째 딸의 불륜을 보면서 영순이 거의 스트레칭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피해가는 장면. 때도 그랬었나요? 아니요. 아니. 그렇게 길게 누워가지고 둘이서 그랬던 기억이 없는데. 키스하는 장면은 길게 했는데 제가 움직임이 그 움직이 길어지니까 부분이 되게 또 새롭던데. 네. 그렇죠. 아니 그래갖고 제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에 탁 걸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들듯이 그 장면 보면은 각각 이렇게 웃음의 코드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연출이에요? 아니면 배우의 그런 어떤 자율적 연기예요? 정 선생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맡긴다. 이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배우한테는 그냥 맡긴다. 알아서 해라. 재밌게 한번 만들어봐. 네. 조금 웃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신가요? 맡긴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하루는 이렇게 하면 그거 조금 아닌 것 같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매일 노트하세요. 예. 마지막 공연까지도 객석에서 보시고 노트하시고 아침에 항상 일찍 모여가지고 다 같이 노트 듣고 그래서 나온 장면들이 이제 그런 장면들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초연대는 그냥 이렇게 걸어 나가다가 탁 뒤돌아보고 들어오는 거였는데 글쎄. 네. 조금 요 부분을 조금 웃겼으면 좋겠어.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이래서 뭐 별 액션을 다 해왔던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우리의 이렇게 정서로는 그 장면이 흔쾌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불륜의 장면이니까. 그런데 그 불쾌함이 이 엄마의 그러한 태도 이런 것 때문에 희석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묘한 어떤 장치로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누구지? 그 일본인 남친, 셋째 딸의 일본인 남친, 하세가죠. 하세가가 그 일본 문화에 대한 어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진짜 일본 거기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는 것들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어떤 장치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봤었어요. 우리 배우는 못하는 그런 그렇죠. 어떤 일본에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다시 보니까 정말 잘 썼다 이런 느낌이 다시 너무 잘 볼수록 잘 썼어요. 들고 그 봄, 너무 여름, 잘 가을, 썼어요. 겨울로 장면을 딱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봄으로 이렇게 끝맺는 그런 구성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그 자식들이 맞아요. 각각의 어떤 스토리도 다 살아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손님들로 이렇게 네네. 오는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장구도 치고, 뭐 북도 치고, 중간에 미카가 민요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일본 노래도 부르고 일본 뭐 노래도 부르고, 아주 그다음에 그냥 이제 그 하세가와가 약간 만담 같은 거. 그게 카포레라는 글쎄 도대체 사실은 일본의 젊은 친구들도 잘 모르는 거고요. 지금 그 친구가 추고 있는 그 카포레라는 그 춤이 개그 하시는 어떤 분이 부른 노래에 춤을 추는 거래요. 그래서 약간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전통 무용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공연에서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관객들이. 네, 관객들이. 그 전에 이제 초연할 때는 라쿠고를 했거든요. 맞다. 라쿠고 네, 생각했어. 라쿠고를 라쿠고. 해서 만담이 아니라. 관객들이 그 라쿠고가 끝나면 다 같이 박수 쳐주고 본인들한테 익숙한 거니까. 근데 요번에 그 카포레는 관객들이 다 이렇게 뭐지?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저게 한국 가면 어떻게 될까 이랬는데 역시 여전히 뭐 한국 아니, 한국인들을 볼 때 저게 라쿠고인가 이런 느낌. 네, 저게 뭐지? 아니 나는 뭐지? 저 사람이 일본인이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어서 뭔가 일본 예능 같은 예능을 하는 그래서 진짜 이제 못 보던 걸 보는구나 하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같이 하는 배우들한테도 저희도 이제 처음이니까 물어봤어요. 뭐냐고 이게 잘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다. 근데 되게 좋은 게 그 용기린의 곱창집이 이제 설정으로는 제일 조선인의 어떤 그 공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그 문화적인 다양성들이라는 게 아주 일본적인 것부터 해서 아주 조선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있어요.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국가로 경계 지을 수 없는 사실 국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위적인 건지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정말 보면서 정말 옛날이지만 너무 잘 쓴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다시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대도
아, 오늘날 우리 한국은 더 이상 이런 사실적인 무대 거의 안 완전 만들잖아요. 하이퍼 리얼리즘이죠. 네, 이런 네. 사실적인 무대. 맞아. 야, 이제는 우리는 저런 기술도 이제 사라져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우리는 그 사실적인 무대를 안 쓰는데 일부 퍼센티지는 항상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적인 무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미감이. 근데 이 야끼니쿠 드래곤 무대는 정말 무대를 다시 봐도 야, 맞아요. 저거는 박물관 맞아요. 어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시하고 싶다 싶을 실제로 정도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이제 이번 공연이 끝나면 그 무대를 철거하거든요. 다 부수거든요. 그 파이널 공연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무대는 16년도 때 썼던 무대라고 하셨어요. 아. 그 무대를 계속 아니, 보관하셨다고요? 파이널이요? 파이널이라니. 누구 허락대로 이걸 공연을 파이널입니까? 이제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제 더 이상 야끼니쿠 드래곤은 네.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기획이 되어진 공연이고요. 많은 관객들이 왜 이걸 네. 왜 안 해야 되냐. 그러게요. 이제 그런 항의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다들 늙었고 이제 더 이상 이 캐스트로는 보실 수가 없고요. 아, 이 기획으로는 마지막이다. 예, 근데 뭐 원래는 이제 한국 더 이상 공연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었는데 네. 작품이 뭐 섹스피어 죽었다고 섹스피어 작품 안 하나요? 그래서 이 작품만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연출이 아니냐? 하나요, 혹시? 예,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희는 이제 파이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참가하게 됐고요. 초연 멤버들이. 그래서 이 무대가 무대 디자인을 하셨던 분은 돌아가셨어요. 아, 그 17년 세월 안에. 일본 분이셨어요? 네네. 17년 세월 안에 이제 돌아가셨고, 이거를 이제 부시게 되니까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를 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게 해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 정신 선생님도 하셨었어요. 야. 2008년에 볼 때는 그 사실적이다라는 느낌 별로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한국 연극이 간간히 그런 사실적인 무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다시 보니까 무대가 되게 사실적이었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보니까 더 이상 최근 우리, 한 10여 년 동안에 되게 우리 이렇게 꽉 찬 무대를 본 적이 그런 없어. 게 많이 예. 분위기가 달라진 맞아요, 거죠. 네. 좀 그래서-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약간 우리 과거에 이런 식으로 연극했었지 하는 맞아요. 그런 어떤 향수가 향수 있어요. 같은 네. 걸 그러니까 배우들 연기도 그러니까 요즘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연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근데 너무 리얼한 그런 연기에 리얼한 무대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온기가 있는 그런 이야기 아무리 비극이어도 이런 작품은 그때는 가능했지만 앞으로 가능할까? 막 약간 좀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용기리도 내가 이렇게 그 미래가 너무 그래서 나 너무 슬펐거든요. 그런데 이 공연도 앞으로 이제 나는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좀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 연극을 환기시키는 그런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17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초연 보고 나서 재연은 안 봤었으니까. 네. 근데 그때는 나는 맞아. 우셉이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연극적 형식은 너무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에 몰입을 했다면 이번에는 형식까지 다 보이는 이런 간극이었던 것 같아요. 저 심지어 터월도 너무 오래간만에 간 거예요. 나도 최근에 터월 연극이 극장에서 연극을 터월에서 안 누가 하잖아요. 연극을 해요. 그 네. 좋은 극장에서 그쵸. 저는 사실 터월에서 되게 좋은 곡을 많이 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되게 극장 좋고 이번에 되게 야끼니쿠 드래곤 덕분에 다시 터월 갔는데 터월도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번 약간 분노가 아니 왜 여기서 연극을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또 하나 더 더하면은 그 인터미션에 밖에 나가고 배우들이 막 맞아요. 연주하잖아요. 이거 요즘에 누가 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와, 연극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 정말 정희신 선생님이 단 하나도 가만히 두질 않으세요. 아니 살살 연기하는 것 자체도 인정을 못하시고 매번 열심히 정말 힘든 건요. 정희신 선생님은 왜 연습하는 과정에서 좀 마음에 안 드셔서 그거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마음에 안 든 사람만 다시 하면 되잖아. 다 같이.
때로 나오는데 때로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에 뭐가 딱 걸리면 전부 다 다시 해야 돼. 앙상블을 너무 중요시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내가 틀린 거 아니니까 좀 살살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바로 다시. 이래서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울고 예를 들면 마지막 장면에 영석 선배님이 뭐 대사 하시잖아요. 뭐 하시다가 좀 어미가 마음에 안 드신다거나 뭐 거기에 호흡이 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는 내내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내가 안 울고 잠시 멈춰 있잖아. 수희 다시 이러신다고요. 그렇게 집요하신 분이에요. 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그 공연 시간도 엄청 길잖아요. 그런데 3시간 배우들은 조금 넘죠. 그 시간 그 오픈된 그 순간부터 이 극장 자체 그 고기 냄새로 가득 차게 계속 뭔가 행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배우들의 에너지가 우리가 보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맞아요. 힘들었겠는가 난 그 생각은 했었어요. 더군다나 쉬지도 않고 또 인터미션에서는 연주까지 계속하고. 전 초연 때 고기 냄새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아이 그래요? 너무 확실하게 선생님한테 나던데. 물어봤는데 초연 때 고기는 났냐? 고기 구웠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3층 꼭대기에서 봤어. 냄새가 안 올라왔었나. 야. 이번에 아니 형편이 좀 나아지셨나 봐요. 스튜디오스 앞에 앉았더니 냄새가 나더라고요. 야. 몸에 배서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 아니요, 꽤 오래 꿔갖고 냄새가 굉장히 가득해. 거기에 집착하셨어요. 초연 때 신국립 극장에서도 그랬고 예술의 전당에서도 그랬고 실제로 고기를 구울 수 없다, 불을 쓸 수 없다 예. 얘기하셨는데 그런 공연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세게 그 나가셨구나. 고집이 세게 나가셨구나. 승부수가 있으시네. 그 고집이 이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또 이렇게 뒷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다. 이거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보다 뒷얘기가 더 궁금한 그런 공연. 예. 시작할 때 그 고배우님께서 이거 70분 할 수 있냐 했는데 이미 80분을 지금 향해 돌파하고 있습니다. 예. 말을 너무 많이 예. 했네요. 자, 연극을 통해 삶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막전막후 10일에 고수희 배우님을 모시고 야끼니쿠 드래곤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연을 앞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픈데, 자, 선생님들, 뭐, 이 공연에 대해서 마지막, 뭐, 총평? 좀 늦었지만 총평과 그 방송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어요? 저요? 네.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생각보다. 그런데 좀 새로운 거 느꼈습니다. 평론가들의 시선에서 이 극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들이 생기는구나. 약간 이런 걸 느꼈네요. 배우는 가질 수 없는 어떤 느낌들. 예. 좀 재미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선생님들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초연과 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볼 적에 그러니까 관객으로서 작품이 깊어진 만큼 나도 많이 변하는구나 이걸 모처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을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이 거의 원캐스트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감각하면서 보게 됐다는. 그리고 초연 때 내가 어떻게 봤었지? 막 이걸 환기시키면서 나는 이런 입체적인 체험이 되게 이렇게 재밌었어요. 네. 전 사실은 너무 좋게 본 공연을 다시 보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볼 때 약간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깨질까봐. 그치. 그때 그게 깨질까봐. 근데 이제 요번에 다시 보면서 약간의 뭔가 분위기는 달랐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그 약간 좀 여유 같은 거? 그 비장함, 막 그 무게감, 막 이런 거는 좀 살짝 덜어지고, 뭔가 저는 공연팀에서도 뭔가 여유 같은 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다시 초반에 보는데, 한 초반에 보면서, 여전히 좋다라는 거를 느낄 때 나머지 그 시간을 좀 더 제가 여유 있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옛날에 그 봤던 느낌이 다르면 어떡하지 하고 봤다가, 역시 똑같이 너무 좋구나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좀 보면서 보는 내내 약간 좀 행복했고, 그 다음에 다시 예전으로 관극이 다시 타임머신 타고 옛날 머릿속에서는 예전 장면이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고수희 배우가 이렇게 왜 그 둘째 딸이 키스하고 있을 때 이 장면은, 저 장면이 있었나? 막 이러면서.
그런 재미를 가지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마지막인 공연인 거 진짜 모르고 봐가지고 한편으로는 이번에 목이 너무 잘했다. 되게 또 이번에도 운이 좋았다. 나랑 야끼니꾸랑은 운이 좀 닿나 봐. 이런 하게 되네요. 마지막도 같이. 예, 뭐 저는 믿습니다. 저희 고수희 배우를 다시 야끼니쿠 드래곤 영순이로 무대에서 만날 날이 머지않는 미래에 올 거라고 믿고 반드시 그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고수희 배우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이것으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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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을 보는 다양한 관점, 재미난 관점을 공유하는 막점 막후 11회. 자, 2부는 추천 공연 순서입니다. 선생님들 어떤 공연 봐야 되나요? 저는 국립극단의 공연 두 편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는 시작했고요. 국립극단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죠. 조시고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시고아. 와. 네, 진짜. 넘어갈 수 없죠. 야. 네. 조시고아 이 시대 최고의 공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백쌤의 최고의 공연이신 거죠? 네. 11월 21일부터 이미 시작했고요. 30일까지 공연합니다. 예. 또 이렇게 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러네요. 네. 거의 한 주. 원년 멤버 그대로. 예. 네, 근데 이거 해오름 극장. 네, 1200석짜리 공연장에서 네. 하는 거 아시죠? 아, 네, 너무 명동이 커서. 아니라 해오름 극장에서 공연하는데요. 야, 거기에서 연극한지 거의 기억 안 나요. 연극 본지 너무 네. 오래간만이죠. 예. 네. 지난주에 봤는데, 역시 몇 번을 봐도 더 좋더라고요. 야, 기대되네요. 아니, 저는 사실 너무 공연장이 커서 좀 이렇게 산만하지 않을까, 좀 감동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걱정하는데, 아니, 아니에요. 제가 심지어 박스석에서 봤거든요. 좋은 예. 좌석이 아니라 예. 사이드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배우들의 에너지랑 이 오. 무대가 전혀 명동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지 않다. 와우. 부족함이 야. 있지 않다. 그래서 정말 다시 보면서 울컥하면서 야, 봤고 기대됩니다, 정말. 아. 그다음에 네. 이렇게 같은 배우들이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약간 초연 때랑 느낌이 달라질 좀 수 약간 있는데 매너리즘 같은 거? 그렇지 않고 예. 진짜 이 모든 하성광 배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예. 모든 배우들이 정말 초연 때 감동을 거의 그대로 아. 네. 그러니까 그대로도 아니에요. 또 새롭게 느껴지게 해가지고 보면서 이 좋은 걸 나만 보면 안 되겠다. 입시 끝난 메마른 우리 아들도 보여줘야겠다. 예, 결심을 이제 했던. 예, 이제 네. 완전한 자유. 와. 너무 공연 좋으니까 많은 예.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다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게 끝나면은 그 다음 국립극단 작품으로 태풍이 공연됩니다. 태풍. 태풍, 와. 셰익스피어의 예, 이거는 태풍을 아무튼 셰익스피어의 대작입니다. 예. 네, 그 예술 감독이신 그 박정희 연출 예. 님의 공연 연출로 올라가고요. 12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예. 이 공연은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예. 많은 관객들이 사랑하시는 예수정 배우라든가 문예주 배우라든가 이강호 배우 등등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연출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공연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출들마다 약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무대화하는지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은 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중견 경지에 오른 연출가들이 햄릿이니 뭐니 할 거 다 한 연출가들이 정말 자기 예술을 딱 불태우는 그 진검승부의 칼로 사용하는 이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진검승부에서 이기는지 지든지 봐야 되네요. 진짜. 예, 좋습니다. 태풍. 예, 야. 명작 두 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조시거화와 태풍. 예. 자, 이쌤은 어떤 공연 추천해 주시나요? 저는 우쌤이 이제 아주 대규모 제작 프로덕션의 공연을 추천하셨으니까 해화동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젊은 친구
들의 작품 두 편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지혜 연출의 레이디 맥도날드입니다. 레이디 맥베스가 아니라 레이디 맥도날드. 맥도날드요. 제목이 너무 재밌네요. 네네. 아니, 제가 이지혜 연출은 뭐, 안티고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블랭크 햄릿, 그리고 보이스 오버 같은 공연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만드는 젊은 그 신진 연출이에요. 그런데 이 레이디 맥도날드는 이게 아마 그 언론에서도 다뤘던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숙하시면서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는 아주 인테리 출신 어떤 노숙자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봤었는데 그분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그러니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상을 꾸려가는 그녀의 삶 속에서 실패와 존엄에 대해 질문하고 다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품이라고 이제 단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애정하는 극단 여행자의 또 젊은 연출, 예. 조최효정 연출의 그 폴라버글이라는 그 유명한 작가의 운전 배우기입니다. 운전 배우기. 네네. 이거는 11월 22일. 그러니까 예. 이미 시작을 했고요. 30일까지예요. 예. 네, 월요일 공연 없이 평일은 7시 반, 주말은 4시. 예. 아, 화요일이 공연이 없네요. 월요일이 공연은 예. 합니다. 예. 이 운전 배우기는 친족 성폭력이라는 그런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문제를 직시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이미 다른 연출이 번역해서 공연했던 바도 있지만은 젊은 연출이 더군다나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지금 아주 예민한 이 동시대에 어떻게 이 원작의 의미를 잘 살려낼지 제가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예. 저는 두 편 다 예약하고 이제 예. 보러 갑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젊은 우리 차세대 연출들의 아주 이 패기 넘치는 그런 공연 보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진짜 잘하면 잘한 대로 격려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레이디 맥도날드 운전 레이디 배우기. 맥도날드는 예.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예. 1일부터 7일까지. 네, 예술공간 해화에서 공연이 되는데 월요일도 공연합니다. 낮에는 평일에는 7시 반, 주말에는 3시. 예. 네. 두 분이 두 분이 추천해준 공연이 딱 그 대형작과 소극장 공연. 네, 네. 예. 약간 중년 연출가와 신진. 신진 연출가 이렇게 네. 색깔별로 보시면 취향대로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징검다리처럼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거 큰 거 하나, 보고 이거 감동 하나. 보고 그런 실험적인 거 보고 이제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아주 네. 기대되는 추천작이었어요, 선생님들. 네. 자, 이렇게 해서 막점 앞구 10일에 2부 순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이번 주말부터 이제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죠. 예. 수능도 끝났고 이제 우리 젊은 관객들도 객석으로 연극 공연장으로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운 날에 극장에 딱 들어갔을 때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때 무대 냄새, 사람 냄새, 그 냄새 취하다 보면 좀 있으면 우리의 거대한 이 삼라만상의 모습들이 무대 위에서 위에. 펼쳐지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연극 극장에서 배웠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